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제 시험장을 옮겨 놓았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작업도 우리 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두 문제 각각 10점씩이요. 그래서 분석 작업에서 할당된 그 점수가 총 20점입니다. 우리 분석 작업에서는 주로 이제 부분합이 됐든 정렬이 됐든 피벗 테이블이 됐든 시나리오 통합, 목표값 찾기, 데이터 표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우리 분석 작업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우리 피벗 테이블하고 우리 부분합 그리고 시나리오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이 출제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만 연습하시면 안 되고요. 다른 것들은 뭐 통합이다, 목표값 찾기다, 데이터 표다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분석 작업 같은 경우에는 20점을 전부 다 맞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분석 작업 문제 좀 보자고요. 1번 문제 보니까 분석 작업을 1번 시트에서 해라.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지금 이동을 해놨고요. 다음 지시사항대로 처리해라. 10점이다. 그렇게 나왔죠. 자,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도서 판매 현황이라는 이 표에 그림과 같이 분류별로 판매량의 최대값을 계산한 후에 순이익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제 부분합을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분류에 보면은 취미 실용이라는 것도 있고 인문 교양이라는 것도 있고 수험서도 있고 소설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 경영이라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얘네들별로 각각의 이제 분류별로 취미 실용의 최대값, 판매량의 최대값도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해라. 판매량의 최대값도 구하고 그 다음에 순이익의 평균도 구해라. 평균을 구하긴 구하는데 뭐에 대해서 구해라? 순이익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는데 순이익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부분합이라는 걸 하기 전에는 우리가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해야 돼요. 자, 여기 조건에 보니까 정렬은 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처리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최대값과 평균은 위에서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해라. 위에서 명시된 순서라는 게 뭘 얘기하냐. 문제를 읽었을 때 분류별로 판매량의 최대값을 계산한 후 그랬죠. 최대값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이익의 평균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부분합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해야 돼요. 해서 정렬할 때는 우리가 데이터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밑에까지 이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어디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한 곳을 우리가 클릭을 해주면 돼요. 클릭한 상태에서 우리가 데이터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정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렬에 들어가 주면 돼요. 정렬에 들어가서 문제에서 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내림차순하라 그랬죠. 해서 정렬 기준을 분류를 해주고 뒤에 보면 오름차순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내림차순으로 우리가 고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분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정렬이 다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바로 부분합에 들어가 주면 돼요. 우리 데이터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곳에 부분합하고 여기 있습니다. 자, 부분합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그룹할 항목이 뭐냐? 어떤 거 별로 묶어서 볼래? 라고 물어보는데 우리는 분류별로 볼 거예요. 분류별로 뭘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판매량의 최대값을 먼저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사용할 함수는 합계가 아니라 우리 최대값입니다 해서 최대값 선택해 주고요. 판매량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순이익이라는 거 체크되어 있는 거 해제해 주고 판매량이라는 거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판매량만 지금처럼 이렇게 체크되어 있나 돼 있나 확인해 주고 이 상태에서 그냥 확인 그러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최대값이 전부 다 구해졌죠. 해서 지금 보니까 취미, 실용의 최대값. 최대값은 최대값인데 뭐의 최대값이다? 판매량의 최대값이 구해진 거죠. 인문교양 최대값하고 판매량의 최대값이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순이익의 평균도 구해줘야죠. 그래서 우리 부분합에 들어가 주면 돼요. 부분합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났는데 우리가 이제 사용할 함수는 이제 평균이죠. 평균이라고 선택을 해주고 뭐의 평균 구해라? 순이익의 평균 구해라. 순이익에 체크해주면 되죠. 그리고 기존에 체크되어 있던 거는 우리가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순이익만 지금처럼 이렇게 딱 체크가 돼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게 있는데 요거 체크돼 있죠? 요거 체크 해제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체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구했던 최대값 있죠? 이게 없어지고 새로운 값,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평균 있죠? 이 평균으로 대체해 주세요. 그거예요. 그럼 최대값이 없어지고 이제 평균만 나타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최대값하고 평균하고 둘 다 모두 다 나타내야 돼요. 해서 새로운 값으로 대체하지 마라.
요거 이제 체크 해제해 줘야 됩니다. 요거를 체크 해제해야 최대값하고 평균하고 같이 나타나요. 같이. 해서 두 번째 우리 부분합을 만들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꼭 체크 해제해야 된다. 요거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최대값도 표시가 돼 있고 평균도 표시돼 있고 둘 다 표시가 됩니다. 평균 구해 놓은 거 보니까 쭉 가서 보니까 뭐의 평균 구한 거예요? 순이익의 평균 구한 거 맞죠? 평균 하고 가서 보니까 순이익의 평균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판매량의 최대값과 순이익의 평균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이런 부분합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작업 2번 시트에서 하래요. 분석작업 2번 시트로 이동했고요.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10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떤 기능을 이용하래요?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해서 4월 핸드폰 사용 현황 이 표에 고객 코드는 필터, 요금제는 행, 가입일은 열로 그렇게 처리하고 값에는 기본료와 결제 금액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 할 때는 우리가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곳에 쭉 들어 있어요. 이렇게 쭉 들어 있을 때 이곳에서 아무 곳이나 하나만 이제 클릭해 놓고 우리가 피벗 테이블로 들어가면 됩니다. 피벗 테이블이라는 거를 우리가 삽입할 거니까 우리가 삽입이라는 이 메뉴 들어가게 되면 피벗 테이블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피벗 테이블 클릭해 주면 돼요. 클릭하게 되면 피벗 테이블 만들기 이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지금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한 곳을 우리가 클릭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분석할 데이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범위가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해라. 그리고 나오죠. 자, 우리 문제 조건 첫 번째 거 보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한 시트의 A의 18번 셀에서 시작하시오. 그렇게 나왔죠. 해서 우리가 기존 시트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기존 워크시트라는 거 선택해주고 위치를 A의 18번 셀을 선택해주면 되겠죠. 해서 A의 18번 셀을 선택하고 나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라고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우리 피벗 테이블 필드라는 이 창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우리가 사용할 그 필드들을 각각 이제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값이다 해서 우리가 각각 넣어주면 돼요. 근데 그 넣는 곳이 전부 다 이제 문제상에 다 써져 있습니다. 고객 코드는 어디다가 집어넣어라? 필터에다 집어넣어라. 해서 고객 코드라는 거 쭉 끌고 우리가 필터 쪽으로 이동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금제는 행에 갖다 놔라. 해서 요금제라는 거 쭉 끌고 행에다 갖다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입일은 열로 처리하시오. 가입일이라는 거 쭉 드래그해서 열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값에다가는 기본료하고 결제 금액의 평균을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료부터 갖다 놓을게요. 기본료 쭉 드래그해서 시그마 값이라는 곳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제 금액이요. 결제 금액도 쭉 드래그해서 우리 기본료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이곳에 나타난 거 보니까 기본료의 합계다, 결제 금액의 합계다 하고 합계가 구해졌어요. 우리는 문제에서 보면은 평균을 계산하라 그랬죠. 그래서 기본료에서 기본료 이거 평균으로 굳힐 거예요. 그럼 기본료가 들어있는 데이터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감 요약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합계다 하고 여기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평균으로 우리가 고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료의 평균으로 지금 여기 것도 바뀌었고 여기 것도 바뀌었습니다. 자, 결제 금액도 바꾸자고요. 결제 금액도 아무거나 선택하고요. 거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감 요약 기준에 들어가서 우리가 평균으로 이렇게 이제 수정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총합계 우리가 나타내는 거는 어디로 들어가냐? 우리가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이 있는 곳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나면 피벗 테이블 도구라고 여기 생기는데 여기서 우리 디자인이요. 디자인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총합계라고 이곳에 있습니다. 이 총합계에 들어가서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겠다. 얘 선택해주면 돼요. 얘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오른쪽에 있던 행의 총합계는 없어지고 열마다 각각의 열마다 이렇게 합계가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조건도 이제 하나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입일은 월 단위로 그룹 지정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 가입월이 지금 여기 2월이다 3월이다 하고 있죠. 아무거나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그룹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룹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 단위에 보게 되면 일도 선택이 돼 있고 월도 선택이 돼 있어요. 둘 다 선택이 돼 있는데 여기서 일이라는 거 한 번만 클릭해 주면 일이 선택 해제가 됩니다.
해서 월만 이렇게 표시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그 다음 조건 보니까 이제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우리 값필드 설정의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숫자 범주와 천 단위마다 컴마 구분 기호를 사용, 요거를 이제 이용해서 지정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값 영역 그러면 이제 기본료하고 결제 금액 얘기하는 거죠. 해서 기본료부터 할게요. 기본료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값필드 설정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면 지금처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는데 여기서 아래쪽에 보게 되면 표시 형식이라고 있어요. 자, 이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우리 범주 중에서 이제 숫자 범주 쓰라 그랬죠. 해서 숫자 범주 찍어주고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 사용 요거 이제 체크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그럼 이제 천 단위마다 컴마가 다 붙었습니다. 자, 그럼 결제 금액도 해야죠. 결제 금액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값필드 설정이라는 곳에 들어가 주면 돼요. 자,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는 문제상에 다 써져 있어요.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값필드 설정이요. 여기서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숫자 범주와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 사용을 지정해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 주면 돼요. 해서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우리 표시 형식은 그랬죠. 해서 여기서 이제 표시 형식이요. 표시 형식에 들어가고 표시 형식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죠. 이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숫자 범주를 쓰라 그랬으니까 범주에서 우리가 숫자를 선택해 주면 되는 거예요. 숫자 선택해 주게 되면 지금처럼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붙이겠다 해서 요거 있죠. 여기서 이제 체크만 해주고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피벗 테이블이 전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피벗 테이블 문제 다 푼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